정중앙에 화살을 꽂으면 내가 너한테 시집 간다. 어때? 자신 있어? 이 말을 던진 건 사라 윌슨이었어요. 18살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이 소녀는 단순한 학교 인기녀가 아니었습니다. 3년 연속 주대회 양궁 챔피언이자 이 학교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절대 강자였죠. 그녀가 양팔을 가슴 앞에서 끼고 서 있는 모습에서는 오만함이 물씬 풍겨났어요. 파란 눈동자에는 당연히 못할 거야라는 확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아, 미안. 정중앙 한 발로는 너무 쉽나? 사라의 목소리에 깔린 비웃음은 마치 칼날 같았어요. 그럼 10발 연속 어때? 10발 다 정중앙에 꽂으면 진짜로 데이트해 줄게. 양궁부 다른 멤버들이 킥킥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이들에게 이 상황은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일 뿐이었어요. 17살 아이들 특유의 잔인한 웃음이었죠. 사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누군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도 진심 어린 걱정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뭐가 심해? 공평한 게임이잖아. 사라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대답했어요. 못하면 양궁부 그만두고 성공하면 내가 데이트해 주는 거야. 손해볼 게 뭐 있어? 이 순간 준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활을 쥔 손에 힘을 주니까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모욕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17년 인생에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여자애한테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한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이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가 단순한 전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좋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주변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라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굴욕감도 아닌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바라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10발 연속 정중앙에 맞추면 정말 데이트해 주는 거죠? 사라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전에 없던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미 말을 꺼낸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죠. 당연하지. 하지만 못하면 양궁부 그만둘게요.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웨스트필드 고등학교 양궁부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라도 다른 부원들도 심지어 준호 자신도 말이에요. 준호는 조용히 화살통에서 화살을 꺼냈어요. 그의 손가락이 화살깃을 만지는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주변의 웅성거림이 멀어지고 바람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오직 그와 저 멀리 있는 관역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할 거야? 사라의 목소리에 살짝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물론이죠. 준호가 화살을 시위에 걸었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가우면서도 집중된 시선이었어요. 사라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한국 소년에게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인 그런 기운이었어요. 준호가 화살을 시위에 걸고 있을 때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영화의 플래시백처럼 말이죠. 손끝에 전해지는 화살깃의 감촉이 그를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2년 전 한국.
서울 올림픽파크 양궁장. 그날의 날씨까지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파랬고 살짝 쌀쌀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전국에서 몰려든 300명이 넘는 선수들 사이에서 겨우 15살이었던 준호는 가장 어린 참가자였어요. 너무 어린 거 아니야? 다른 선수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의 그는 오직 관역만 보고 있었거든요. 예선 1라운드. 72발 중 71발 명중. 전체 2위. 오, 꼬마가 제법인데? 선배 선수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선 2라운드. 72발 중 72발 명중. 완전한 만점이었습니다. 이준호 선수, 청소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1위 통과.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을 때 준호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관중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셨거든요.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와 안아주셨던 순간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평소에 무뚝뚝하신 아버지가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때 아버지의 건설회사는 한창 잘 나가고 있었어요.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도 있었고 심지어 준호를 위해 지하실을 개조해서 전용 연습실까지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최신형 활과 화살, 그리고 10m 거리의 미니 관역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개인 연습 공간이었어요. 준호야, 이제 진짜 올림픽도 꿈이 아니네. 어머니는 그날 밤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죠. 친척들도 모두 모여서 준호의 우승을 축하해 주셨고 아버지는 몇 번이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국가대표 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 후 1년간 준호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국가대표 훈련 캠프에서 올림픽 출전 선수들과 함께 연습하고 각종 국제대회에도 출전했거든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는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어요. 준호는 정말 천재야.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재능이야. 국가대표 코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 준호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1년 전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준호가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소리도 없이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몇십억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설계사가 잘못했으면 설계사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격양된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준호는 그때까지도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아버지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난 거였어요. 경기도에 짓고 있던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설계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 배상 책임이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였어요. 설계를 맡긴 건축사무소는 이미 파산 상태였고 결국 원청업체인 아버지 회사가 모든 걸 떠안게 된 거죠.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47억. 아버지의 대답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큰지 17살 준호로서는 실감이 안 났지만 부모님의 표정을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집도 팔아야 하나요? 집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팔아도 부족해.
그날 밤이 준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미안하다, 준호야.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시던 그날 밤을 준호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양궁은 당분간 포기해야 할 것 같다. 국가대표 훈련비, 장비비, 코치비, 모든 게 돈이었어요. 더 이상 꿈을 이어갈 수 없게 된 거죠. 괜찮아요, 아버지.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17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가족은 미국행을 결정했어요. 아버지의 대학 동창이 시애틀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괜찮을까?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어요. 일단 가보자. 준호도 거기서 공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에 전학 온 첫날, 준호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키 큰 백인 아이들 사이에서 혼자만 다른 모습이었고, 영어도 버벅거렸어요. 새로운 아시아 애네. 수학 잘하겠다. 말도 제대로 못하네. 처음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지만 점점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체육 시간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농구든 풋볼이든 그 어떤 스포츠에서도 준호는 들러리였거든요. 그래서 양궁부에 들어간 거였어요. 적어도 이것만큼은 자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양궁부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어요. 활 잡는 자세가 이상하네. 아시아 스타일인가 보다. 그래도 우리보다는 못할 거야. 사라를 비롯한 부원들의 시선은 늘 그랬어요. 호기심과 무시가 섞인 시선 말이에요. 특히 사라는 처음부터 준호를 못마땅해 했어요. 여기는 진짜 양궁을 하는 곳이야. 놀이가 아니라고. 첫 연습 때 사라가 던진 말이었어요. 마치 준호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 아이 취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준호가 자신의 진짜 실력을 숨기기로 한 건요. 굳이 보여줄 필요 없어. 어차피 이해하지도 못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평범한 실력으로만 연습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사라의 그 모욕적인 제안을 들은 순간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준호야, 기억해라. 양궁은 마음의 스포츠다. 한국에서 만났던 국가대표 코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화살은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간다. 마음이 흔들리면 화살도 흔들린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때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보여줄 때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눈을 뜬 준호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확신이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사자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해보자.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첫 번째 화살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준호를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준호가 첫 번째 화살을 들어 올리는 순간 양궁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돌았거든요. 진짜 하는 거야? 사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넘쳤지만 이상하게도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다른 양궁부 멤버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는 구경거리 정도로 생각했는데 준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야, 얘 진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설마. 10발 연속 정중앙이 어디 쉬운 일인데. 사라도 연습할 때 최대 7발까지밖에 못했잖아.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정신은 오직 저 멀리 있는 관역에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다른 반 학생들이 하나둘 양궁장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한국 애가 사라랑 내기했다며? 10발 연속 정중앙 맞추면 사라가 데이트해 준다고? 미쳤나? 그게 가능해?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평소에는 한산했던 양궁장이 순식간에 작은 축제장이 된 것 같았어요. 와, 진짜 많이 왔다. 거의 100명은 되는 것 같은데? 사라 인기 봐라. 이런 걸로도 이렇게 몰려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지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사라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삼아 던진 말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 뭔가 진짜가 되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준호, 정말 할 거야? 그냥 농담이었는데. 사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화살을 만지작거릴 뿐이었거든요. 조용히 해. 시작한다. 양궁부 주장인 마이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순간 시끄럽던 양궁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사격 라인에 섰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한국에서 배웠던 모든 가르침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준호야, 양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니? 국가대표 코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음의 평정이에요. 어린 시절 준호가 대답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맞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면 화살도 흔들린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어요. 학생들의 웅성거림도, 바람 소리도, 심지어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도 멀어져 갔어요. 오직 하나만 남았어요. 저 멀리 있는 관역의 정중앙, 그 작은 노란색 원이 그의 마음속에 또렷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눈을 뜬 준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평소에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대신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고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우와. 누군가 작은 탄성을 내뱉었어요. 준호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낀 거였어요. 사라도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의 준호에게서는 전에 없던 아우라가 느껴졌거든요. 마치 프로 선수 같은. 설마. 사라의 마음속에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첫 번째 화살을 시위에 걸었어요. 그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온 것처럼 완벽한 폼이었거든요. 왼발을 살짝 앞으로, 오른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상체는 곧게 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린 채로, 활을 든 왼팔은 관역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고, 오른손은 시위를 당기면서 턱 아래까지 끌어당겼어요. 저 자세, 뭔가 다른데? 양궁부에서 2년째 활동하고 있는 제이슨이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다른데? 모르겠어. 그냥 너무 완벽해. 관중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일었어요. 준호의 자세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취미로 양궁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준호는 3초간 조준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손가락을 놓았습니다.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어요. 완벽한 직선으로 흔들림 없이 마치 레이저빔처럼 정확하게 날아갔어요. 그리고 우와, 관중들에게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화살은 정확히 관역의 정중앙, 노란색 10점 링의 한가운데에 꽂혀 있었어요. 완벽한 정중앙이었습니다. 우연이야. 우연이겠지?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정말 설마. 준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두 번째 화살을 꺼냈어요.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9발이 남았어요. 그리고 준호의 진짜 실력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두 번째 화살을 준비하는 준호의 모습을 보면서 관중들의 마음도 함께 뛰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운이었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어떨까요? 설마 또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하지는 못했어요. 마치 말로 하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서였거든요. 준호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마치 이 모든 관심과 시선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행동했어요. 그의 온 정신은 오직 관역에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두 번째 화살을 시위에 걸고 똑같은 자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관중들도 조용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3초간의 조준. 그리고 화살이 날아갔어요. 오마이갓. 이번에는 더 큰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두 번째 화살도 정확히 정중앙에 꽂혔거든요. 첫 번째 화살과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말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제이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양궁을 2년 동안 해온 그도 이런 정확도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농담으로 던진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이 한국 애가. 사라, 괜찮아? 친구 중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사라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였거든요. 응, 괜찮아. 하지만 사라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세 번째 화살을 꺼냈어요. 이제 관중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심지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진짜 될 수도 있겠는데? 누군가 속삭였어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세 번째 화살도 똑같은 루틴으로 준비했어요. 자세를 잡고 조준하고 3초간 기다린 후 놓았어요. 마치 기계처럼 정확한 동작이었어요. 세 번째 화살도 완벽했어요. 정중앙에 꽂혔어요. 이제 관역의 정중앙에는 세 개의 화살이 삼각형을 이루며 꽂혀 있었어요. 미쳤다. 이거 실화야? 사라, 어떻게? 정말 어떻게? 관중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이나 놀라움이 아니라 진짜 경이로움이었어요. 사라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3년 동안 양궁을 해왔지만 이런 정확도는 프로 선수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아니, 프로 선수들도 이렇게 연속으로 정중앙을 맞추기는 어려웠어요. 네 번째 화살. 이제는 아무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준호에게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관중들은 더 이상 웅성거리지도 않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의 네 번째 화살이 날아갔어요. 또 정중앙이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였어요. 관역에는 이제 네 개의 화살이 완벽한 직사각형을 이루며 꽂혀 있었어요. 마치 자를 대고 그린 것처럼 정확한 간격이었어요. 저애, 도대체 뭐야?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사라는 이제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이런 일이. 그녀는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장난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5번째 화살. 이제 절반을 넘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마치 연습장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는 것처럼 차분했어요. 하지만 관중들은 달랐어요. 모두가 극도의 긴장 상태였거든요. 양궁부 코치인 존슨 선생님도 언제 왔는지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20년 동안 양궁을 가르쳐 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야. 존슨 선생님이 옆에 있던 다른 선생님에게 속삭였어요. 저 학생 어디서 배웠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가르친 게 아니야. 준호의 5번째 화살이 준비되었어요. 이제 공기 중의 긴장감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였어요. 화살이 날아갔어요. 5번째도 정중앙이었어요. 이제 관역의 정중앙은 마치 바늘쥐 등처럼 화살들로 가득했어요. 5개의 화살이 거의 같은 지점에 꽂혀서 서로 밀어내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누군가 경외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라는 이제 완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 소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미 절반을 넘었고 지금까지 모든 화살이 완벽했어요. 남은 건 5발뿐이었어요. 준호는 6번째 화살을 꺼냈어요. 그의 손에는 여전히 떨림이 없었어요. 마치 이 모든 시선과 압박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관중들은 이제 준호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호기심이나 의심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존경과 경외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직 5발이 남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 소녀는 정말로 해낼 것 같다고. 6번째 화살을 준비하는 준호를 보면서 양궁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지만 핀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을 정도로 조용했거든요. 사라는 벤치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주변에서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필 그런 말을 했을까? 사라의 머릿속에는 후회만 가득했어요. 3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오후 햇살에 따뜻했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면서 제법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이. 이런 날씨에 갑자기 바람이 왜?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양궁에서 바람은 최대의 적이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바람 앞에서는 화살이 휠 수밖에 없어요. 사라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바람이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녀는 마음속으로 바람이 더 세게 불기를 기도했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같은 자세로, 같은 집중력으로 6번째 화살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런 바람에 어떻게 정확하게 쏠 수 있을까? 존슨 코치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자연을 이길 수는 없죠. 다른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바람을 읽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받았던 훈련이 떠올랐거든요. 바람은 적이 아니야, 준호야. 국가대표 코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바람을 친구로 만들어야 해.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읽고 그에 맞춰 조준점을 조절하는 거야.
준호는 바람의 패턴을 읽기 시작했어요. 2초간 왼쪽으로, 1초간 멈춤, 그리고 3초간 오른쪽으로. 바람에도 리듬이 있었어요. 바람이 더 세져서 관중들의 머리카락과 옷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관역도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런 바람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 무리야. 아무리 잘해도 바람 앞에서는. 관중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모두가 이번에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라도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제발, 제발 빗나가줘.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어요. 바람 소리도 관중들의 웅성거림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오직 바람의 패턴과 관역만이 그의 의식 속에 존재했어요. 바람이 왼쪽으로 불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2초. 바람이 멈추는 순간을 노렸어요. 6번째 화살이 날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달랐어요. 화살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 살짝 휘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 관중들에게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바람 때문에 빗나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라는 벌떡 일어났어요. 드디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화살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 휘어졌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시 궤도를 수정해서 정확히 정중앙에 꽂혔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바람까지 계산해서 쐈다는 건가요? 존슨 코치의 눈이 커졌어요. 저 학생, 바람을 읽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어요. 20년 동안 양궁을 해왔지만 고등학생이 바람을 저렇게 읽는 건 처음 봐. 사라는 다시 주저앉았어요. 이제 정말로 희망이 없었어요. 7번째 화살. 이제 3발만 남았어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준호에게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관중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학교 양궁부 내기가 아니라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준호의 7번째 화살이 준비되었어요. 이번에도 바람의 패턴을 읽고 완벽한 타이밍을 노렸어요. 7번째 화살도 정중앙이었어요. 이제 관역의 정중앙은 말 그대로 화살의 숲이 되어 있었어요. 7개의 화살이 거의 같은 지점에 꽂혀서 서로를 밀어내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이게 현실이야? 저애 도대체 뭐야? 관중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9번째 화살. 이제 2발만 남았어요. 양궁장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준호를 무시하던 시선들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경외감과 존경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사라는 이제 체념한 상태였어요. 아니, 체념을 넘어서 오히려 준호의 실력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저런 실력을 어떻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고 있었어요. 분노, 당황, 그리고 이상하게도 호기심이었어요. 준호의 9번째 화살이 날아갔어요. 당연히 정중앙이었어요. 이제 1발만 남았어요. 양궁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준호는 마지막 화살을 꺼냈어요. 그의 손에는 여전히 떨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치 이제 끝이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은 미소였어요. 사라는 그 미소를 보고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상대인데 왜인지 그 미소가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준호가 마지막 화살을 시위에 걸었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100명이 넘는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사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준호의 마지막 화살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마지막 화살을 시위에 걸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정말로 멈춘 것 같았어요. 양궁장에는 오직 바람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거든요. 사라는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노나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 그녀는 처음으로 준호에게 진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9발을 연속으로 정중앙에 맞춘다는 건 단순한 운이나 재능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수년간의 전문적인 훈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순간에 바람이 완전히 멈춘 거예요. 마치 자연조차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에요. 바람이 멈췄다. 존슨 코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한국에서의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올림픽 파크에서의 첫 우승,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미소, 어머니의 응원, 그리고 모든 걸 잃었던 그 밤까지. 이건 단순한 내기가 아니야. 준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야. 눈을 뜬 준호의 얼굴에는 완전한 평온이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깨달음을 얻은 수도승 같은 고요함이었어요. 준호가 활을 들어 올렸어요. 완벽한 자세, 완벽한 집중력,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관중들은 숨도 쉬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두 손을 꽉 쥐고 긴장하고 있었어요. 사라는 준호의 옆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중한 그의 모습이 왜인지 멋있어 보였어요. 평소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던 평범한 한국 소년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집중, 집중. 준호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웠어요. 한국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그의 몸속에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어요. 3초간의 조준. 준호의 눈동자는 관역의 정중앙, 그 작은 노란색 점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화살이 날아갔어요. 시간이 정말로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화살을 따라 움직였어요. 완벽한 직선으로 흔들림 없이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정확하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완벽한 정중앙이었어요. 10번째 화살도 완벽한 정중앙이었어요. 순간 양궁장이 폭발했어요. 와, 믿을 수 없어. 정말 해냈다. 10발 연속 정중앙. 관중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어떤 학생들은 점프하며 소리 지르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존슨 코치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20년 동안 양궁을 가르쳐 왔지만, 이런 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준호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화를 내려놓고 천천히 뒤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끝났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단순히 내기가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던 시간이 끝났다는 의미였어요. 관중들이 준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와, 대박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진짜 프로야? 어디서 배웠어? 사인 좀 해줘. 갑자기 준호는 학교의 스타가 되어 있었어요. 30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조용한 한국 소년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는 사라를 바라봤어요. 사라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관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0개의 화살이 정중앙에 꽂혀서 마치 꽃다발처럼 보였어요. 정말 해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준호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준호가 사라에게 다가갔어요. 관중들의 환호성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 사이에는 조용한 공간이 생겨난 것 같았어요. 약속은 약속이죠. 준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사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파란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당황, 인정, 그리고 묘한 설렘까지도. 너 도대체 누구야?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냥 평범한 한국 학생이에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평범한 학생이 10발 연속 정중앙을 맞출 수는 없었거든요. 우리 언제 데이트할까요? 준호의 말에 사라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주변에서 우와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라는 이제 그 제안이 그렇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궁금했어요. 이 신비로운 소년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내일, 방과 후에, 사라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양궁장은 또 한 번 환호성으로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준호와 사라에게는 오직 서로만 보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내기의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방과 후 사라는 거울 앞에서 벌써 5번째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데이트 상대를 고르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였거든요. 뭘 입어야 하지? 그녀의 방에는 온갖 옷들이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캐주얼한 청바지부터 예쁜 원피스까지. 하지만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라야, 뭐하니? 엄마가 문을 두드리며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사라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자신도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준호는 그냥 조용한 한국 애였어요. 하지만 양궁장에서 보여준 그 모습,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10발 연속 정중앙. 사라는 어제 일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한편 준호는 이미 약속 장소인 학교 근처 카페에 도착해 있었어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왔거든요. 사실 준호도 긴장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없었거든요. 늘 양궁 연습에만 몰두해서 여자친구들과 제대로 대화해 본 적도 없었어요. 뭘 말해야 하지? 준호는 커피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의 자신감은 온데간데였고 지금은 그냥 평범한 17살 소년이었어요. 사라가 들어왔어요. 결국 심플한 흰색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선택했는데 그 모습이 준호에게는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미안, 늦었어? 사라가 조금 숨을 헐떡이며 물어봤어요. 마지막까지 옷을 고르느라 거의 뛰어왔거든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준호는 거짓말을 했어요. 신사적으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둘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어요. 어제의 그 극적인 상황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였어요. 커피 뭐로 할래?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카라멜 마키아토요. 사라가 메뉴판을 보며 대답했어요. 사실 평소에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자신도 모르겠었어요. 준호가 주문을 하러 가는 동안 사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제 양궁장에서의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그냥 수줍은 소년 같았어요. 왜 이렇게 다르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곧 준호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어요. 여기요. 고마워.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 동시에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는 서로 보고 웃었어요.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먼저 말해. 사라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라가 먼저 해요. 준호가 양보했어요. 사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제 정말 놀라웠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준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자신의 과거를 설명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 한국에서 양궁 선수였어요. 선수? 사라의 눈이 커졌어요. 네. 청소년 국가대표였어요. 국가대표라고? 사라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주 대회 챔피언이 된 것도 자랑스러워했는데 국가대표라니. 준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화려한 경력,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리고 미국으로 오게 된 경위까지. 사라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안해. 뭐요? 어제 그런 식으로 말한 거 정말 미안해. 사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어요. 좋은 기회? 네.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요. 사라는 준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조용한 아시아 학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있었다니. 힘들었겠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실력을 숨겼어? 처음부터 보여줬으면 모두가 인정했을 텐데. 사라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굳이 보여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준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사라는 갑자기 가슴이 아파왔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는 숨기지 마. 사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너의 실력, 너의 이야기. 숨기지 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기회를 줘. 준호는 사라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봤어요. 어제의 오만하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따뜻하고 진실한 사라가 있었어요. 고마워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사라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미안한 마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궁금한 게 있어. 사라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양궁할 때 어떤 기분이야? 그렇게 집중할 때 말이야.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양궁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화살을 쏘는 순간에는 온 세상이 조용해져요. 오직 저와 관역만 남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는 모든 걱정, 모든 불안이 사라져요. 완전한 평온이 찾아오죠. 사라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인지 매력을 느꼈어요. 열정적으로 말하는 그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나도 그런 걸 느껴보고 싶어. 사라가 말했어요. 정말요? 응. 가르쳐 줄 수 있어? 준호는 놀랐어요. 사라가 자신에게 뭔가를 배우고 싶다고 하다니.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고마워. 사라가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미소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그들은 카페를 나왔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사라가 말했어요. 저도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내일도 만날까? 사라의 질문에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의무감으로 시작한 데이트였는데 사라가 내일도 만나자고 하다니. 좋아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헤어지는 길에 사라는 생각했어요. 이상해. 왜 이렇게 더 알고 싶지?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사라와 준호는 매일 만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사라가 더 적극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준호의 태도는 조금 이상했어요. 만날 때는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끔씩 차가워질 때가 있었어요. 준호야,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사라가 수업 시간 사이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미안, 오늘은 바빠요. 준호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특별히 바쁜 일이 없었어요. 사라는 당황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즐겁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별일 아니에요.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사실 그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사라와 보낸 시간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사라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양궁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진짜일까? 준호는 마음속으로 자문해 봤어요. 아니면 그냥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 어젯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라의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준호는 혼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사라의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뭔가 잘못했으면 말해줘. 고칠게. 사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사라의 파란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거짓말. 뭔가 있어. 사라가 한 발 더 다가왔어요. 사라 씨. 준호가 갑자기 존댓말을 했어요. 사라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존댓말을? 우리가 뭔 사이라고 그래요? 준호의 말에 사라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냥 내기였잖아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받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사라는 준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준호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너, 내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바보. 사라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뭐라고요? 바보라고 했어. 사라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복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돌아봤어요. 처음엔 그랬어.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거 맞아. 준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 사라가 소리쳤어요. 지금은 정말 너를 좋아한다고.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모두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라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바보야. 사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에는 네가 그냥 조용한 아시아애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의 이야기를 듣고 너와 시간을 보내면서 완전히 달라졌어. 사라가 계속 말했어요. 네가 양궁할 때 보여주는 그 집중력, 네 이야기를 할 때의 진지한 모습, 그리고 나를 배려해주는 그 따뜻함까지. 사라, 나도 몰랐어. 이런 감정이 뭔지. 하지만 분명한 건 너 없으면 하루도 재미없다는 거야.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정말 좋아해요. 그의 고백에 사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진짜? 네. 처음엔 당신이 그냥 예쁜 인기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정말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람이었어요. 준호도 솔직하게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언제부턴가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키스. 누군가 소리쳤어요. 사라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야, 너희들. 사라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실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준호도 부끄러워하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둘은 다시 양궁장에 나갔어요. 이번에는 진짜 연인이 되어서 말이에요. 자, 이제 진짜로 가르쳐 줄게. 준호가 사라에게 활을 건네주었어요. 이번엔 정말 열심히 배울 거야. 사라가 활을 받으며 말했어요. 준호가 사라의 뒤에 서서 자세를 잡아주었어요. 사라는 준호의 체온이 느껴져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잡고 준호의 손이 사라의 손을 감쌌어요. 둘 다 떨리고 있었어요. 집중해요. 너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데? 사라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해. 둘은 웃으며 연습을 계속했어요.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둘은 양궁장에 있었어요. 사라의 실력은 여전히 준호를 따라오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행복했거든요. 오늘 정말 좋았어. 집에 가는 길에 사라가 말했어요. 저도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 물론이죠. 준호가 사라의 손을 잡았어요. 사라는 그 따뜻함에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둘 다 몰랐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 달이 흘렀어요. 준호와 사라는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이 되어 있었어요. 양궁의 신과 퀸 비의 로맨스라고 모두들 부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 새로운 전학생이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금발의 백인 남학생이었어요. 이름은 브래든 맥도날드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전학 온 브래든이에요. 그의 자기소개에 여학생들이 술렁였어요. 영화배우 같은 외모에다가 뉴욕 출신이라니 모든 조건이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브래든이 사라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사라 맞죠? 학교에서 제일 예쁘다고 들었는데 정말 소문대로네요. 점심시간에 브래든이 사라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사라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아, 그 한국에요? 아시아 남자들이 좋나요?
브래든의 말투에는 미묘한 무시가 깔려 있었어요. 준호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사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말해주세요. 브래든이 웃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 대화를 멀리서 지켜본 준호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사라가 자신을 지켜준 건 고마웠지만 브래든의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시아 남자들이 좋나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며칠 후 브래든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사라, 이번 주말에 새로 생긴 테마파크 가볼래요? 제가 차도 있어서 데리러 갈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준호와 약속이 있어요. 매번 그 친구와만 있으면 재미없지 않아요? 가끔은 다른 사람과도 어울려 봐야죠. 브래든이 끈질기게 구애했어요. 그 모습을 본 준호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브래든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키, 외모, 영어 실력, 그리고 미국에서 자란 자신감까지. 사라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준호는 밤마다 고민했어요. 아니면 그냥 나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준호는 점점 예민해졌어요. 준호야, 괜찮아?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준호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뭔가 있어. 말해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사라는 답답했어요. 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준호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라가 양궁부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브래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정말 당신을 좋아해요. 브래든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브래든, 들어보세요. 저는 뉴욕에서 명문 사립학교를 다녔어요. 아버지는 투자회사 CEO고 저도 하버드 진학이 확정되어 있어요. 브래든이 자신의 스펙을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어울리는 상대예요. 그 한국에는 그만해요. 사라가 화를 내며 말을 끊었어요. 준호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언어도 제대로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라가 소리쳤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준호가 나타났어요. 사라를 데리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브래든과 사라가 대화하는 모습만 보고 무슨 내용인지는 듣지 못했어요. 준호. 사라가 당황했어요. 미안해요. 방해한 것 같네요. 준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방해가 아니라. 괜찮아요. 먼저 갈게요. 준호가 돌아서려고 했어요. 준호야, 잠깐. 하지만 준호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역시 사라는 브래든 같은 사람이 어울려.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다음 날 토요일 사라는 준호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준호는 계속 피하고 있었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사라는 답답했어요. 그런 사라 앞에 브래든이 나타났어요. 사라, 어디 가는 길이에요? 준호 찾고 있어요. 아직도 그 애한테 매달려요? 어제 보니까 당신에게 관심도 없던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오해? 아니면 당신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닐까요? 브래든의 말에 사라는 화가 났어요. 준호는 저를 정말 좋아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뭐라고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고백해 보라고 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해 보라고요.
브래든이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서로 마음을 알고 있어요. 정말요? 그럼 왜 지금 피하고 있을까요? 그때 사라는 결심했어요. 좋아요. 해보죠. 뭐라고요? 공개적으로 고백하라고 했죠? 할게요. 사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준호한테 제 마음을 보여줄 거예요. 그날 오후 사라는 학교 방송실에 찾아갔어요. 선배, 부탁이 있어요. 잠시 후 학교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윌슨이에요. 준호는 집에서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방송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저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요. 이준호, 들리나요? 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처음엔 그냥 내기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의 열정, 당신의 따뜻함,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혹시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렸어요.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다시 제 앞에 나타나 주세요. 이준호 사랑해요. 방송이 끝나자 준호는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학교로 달려갔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사라가 서 있었어요. 준호가 나타나자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사라. 준호가 사라에게 다가갔어요. 바보야. 왜 이제 와? 사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사라를 꼭 안았어요. 나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진짜? 진짜요. 앞으로는 절대 의심하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준호와 사라는 정말로 행복한 커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지도 않았고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1년 후 졸업식 날. 준호야, 우리 대학에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저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나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은 졸업식 후 양궁장에 나갔어요.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말이에요.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당연하죠. 제 인생이 바뀐 순간이었으니까. 내 인생도 마찬가지야. 준호가 활을 들고 관역을 겨냥했어요. 이번엔 뭘 걸고 할까요? 평생 함께하는 거 어때? 사라의 말에 준호가 웃었어요. 그거 너무 쉬운 내기 아닌가요? 왜? 어차피 당신과 평생 함께할 거니까요. 준호가 화살을 놓았어요. 당연히 정중앙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10발이 아니라 단 한 발이면 충분했어요. 사랑의 화살은 한 번이면 충분했거든요. 오늘 준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상처받은 자존심으로 시작된 도전이었지만 결국은 진정한 사랑을 찾는 이야기가 되었죠. 때로는 용기를 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시는지 꼭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